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0명당 1명꼴로 나이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낫기 힘들 뿐만 아니라 관절 외의 여러 조직에서도 염증이 발생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역사 속에 많은 유명인들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의하면 태종은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고 어깨가 몹시 아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주사총의 경우 심한 관절 변형으로 붓을 잡을 수 없자 끈으로 붓을 손에 묶어 그림을 그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과 판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으로서 점진적으로 염증이 발생해 관절이 뻣뻣해지는 증상이나 손가락과 손목, 발목 등의 관절 부위가 붓고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후 무릎과 같은 큰 관절까지도 부종과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질병 중에 하나죠. 보통 관절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만 노화나 반복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몸 안에 많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퇴행성 관절염은 50대 이후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구체적인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럼 우선 류마티스 발병 위험을 높이는 5가지 개인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별입니다. 성별에 따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특정 유전 형질은 류마티스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 백혈구 항원 유전자의 특정 변이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다만 쌍둥이의 경우 쌍둥이 중 한 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을 때 다른 쌍둥이가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는 유전자 외적으로 추가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입니다. 장이나 구강 내 세균 균총의 변화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치아 주변 조직이 감염되어 염증이 발생하는 치주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위험 요소 중 하나라는 증거들이 밝혀진 상태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인데요. 실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병을 진단받기 6개월 전에 이혼, 사고나 그 외 슬픈 사건들이 있었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발병 위험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 시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은 서서히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발병 후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에 가기까지 몇 주 또는 몇 개월의 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단순 피로, 근육통, 미열, 체중 감소, 손의 마비나 따끔거림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때때로 관절 이외의 조직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가슴의 통증이나 호흡 곤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질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먼저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신체 양쪽의 동일한 관절에서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초기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작은 관절, 특히 중간 손가락 관절과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 또는 발가락과 발바닥 사이 관절에서 발생합니다. 이 역시 큰 관절에서 비대칭으로 시작해
손가락 끝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 확연히 다른 양상인데요. 손상 관절에만 국소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점차적으로 통증, 뻣뻣함, 부종, 그리고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1에서 5%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종이 손목을 통과하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손의 특정 부위가 따끔거리거나 약해지고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의 백조의 목과 비슷한 형상으로 특이적인 기형이 될 수 있고요. 손가락 중간 마디를 펴지는 능력이 손상되어 마디가 굽어지고 반대로 손가락 끝 관절이 펴지는 단축 구멍 변형이라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등의 힘줄이 눈에 띄게 돌출되고 팽팽해지는 활시위 증상도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무릎이나 어깨와 같은 하나의 큰 관절에서 시작될 수도 있는데요. 상태가 진행되면서 팔이나 다리 관절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릎 안쪽 경계선의 위치에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해주는 베이커낭이라는 관절액 주머니에서 관절액이 유출되어 무릎 뒤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과 인대 사이에 물혹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베이커시 낭종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20에서 50% 정도는 엉덩이나 척추와 같은 중심이 되는 관절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 걷기가 어렵고 목이 아프거나 뻣뻣해지고 머리를 돌리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의 30%에서 후두 내에 염증이 발생해 쉰 목소리와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절에 나타나는 증상이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외에도 여러 조직의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우선 피부 아래에 류마티스 결절이라는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덩어리가 생길 수 있고요. 흉곽을 감싸고 있는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면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호흡 곤란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의 흰자에도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통증이나 시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장의 크기가 커지고 백혈구 수가 감소하여 다른 감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7가지 정도의 징후와 검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침마다 관절이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6주 동안 3개 이상의 관절에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이고요. 세 번째는 손목, 손 또는 손가락 관절이 6주 이상 부어오르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신체의 양쪽에 동일한 양상으로 관절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이고요. 다섯 번째로 엑스레이 상으로 손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의 여부. 여섯 번째로 피부에 류마티스 결절이 보이는 증상.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류마티스 인자 및 항시트룰린 펩티드, 단백질 항체의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입니다. 여기서 류마티스 인자는 항체의 일종으로 70에서 80%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혈액에서 검출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7가지 판단 요소는 류마티스 초기에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증상이 보이면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 해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위험 요인, 관절과 그 밖에 나타나는 증상과 함께 7가지 판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약으로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 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